네, 오늘 뭐 힘든 장이 예상이 되죠. 힘든 장이 예상이 되고 어, 장전에 잡아들인 업종도 위주로 뭐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이 종목도 보면은 인버스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증시 포인트 오늘 이 정도 업종으로만 상승폭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 업종으로만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나머지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신라섬유, 네, 신라섬유 급등 나오네요. 시장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가나요? 보성 파워텍. 와, 진짜.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기존 종목들 업종만 체크하면서 10% 이상대 종목도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가 아쉽네요. 자, 치료제 이 관련된 테마주들도 오늘 좀 노리려고 하고 있는데, 넥스트 사이언스 거래량 좀 실리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거래량이 장 초반에 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적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종목이 1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 아마 제가 어제 아까 장전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재료들로 떨어졌기 때문에 1% 이상의 하락폭이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환율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크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크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은 역시나 하락 시작하고, 삼성전자 굉장히 위험하죠. 자, 넥스 사이언스 2,500원 아래로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거 잡아드린 것처럼 이 치료제 백신 업종으로 쏠릴 확률이 크죠. 오늘 좀 관종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치료제 백신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시세를 좀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넥스사이언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넥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시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모나미, 신흥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외로 강세가 나왔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뭐 연기가 된 건데 사실적 연기가 되면서 좀 연장이 되었고,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EDT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매출은 크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바로 테마주죠. 엮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신기계 오늘 좀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한신기계가 좀 아쉬운 모습이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 원자력 테마 두 개 같이 엮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넥사이언스 오늘은 이제 이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반등합니다. 제가 오늘 시장은 추미하기 좋은 시장을 말씀드렸죠. 그동안 나왔던 재료들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미하기 좋은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미하기 좋은 시장이다. 시장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 반등 강하게 나오는 중. 시장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 대형주들이 좀 수급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대형주들 수급 회복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 이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만약에 이름을 가리고 차트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추세를 누가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전환이 좀 필요할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이 크고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원래 외인 한도가 55%가 넘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대까지 떨어졌죠. 53.43%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인 한도가 굉장히 높은 주식이었다가 지금 떨어진 거는 그 정도로 현재 외국인 투자들의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다.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TSMC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업종의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시가총 2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증시가 과연 3,3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고 또다시 낙폭을 오늘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 7만원 위태하다고 했다가 욕을 호되게 먹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말고 삼지전자 사라고 막 그랬는데 삼성전자, 삼지전자 둘 다 힘든 모습이네요. 자, 자이언트 스텝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자이언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야, 엑스파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엑스파이 흐름. 그리고 오늘 그 뉴욕 증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로블록스가 상승했죠. 글로벌 ETF 펀드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지금 메타버스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오늘도 또다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다고 하죠.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ETF 펀드라든가 이런 이 종목들을 내고 있고 거기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이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라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굉장히 약하죠. 지금 코스닥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조 원 돌파를 하려고 하겠네요. 사실은 장초 5분 정도 됐을 때 보통 두 지수 모두 1조 원을 넘기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이제서야 1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키다니 스튜디오 차트가 굉장히 이쁘네요. 굉장히 이쁜데 수급이 거래량이 27만 주. 키다니 스튜디오에서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런 매물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꾸준하게 낮추면서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이제 돌파 매매 차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 매매 차트에서도 두 가지 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매물대가 깔려 있는 차트냐 아니면은 매물대가 역배열로 있는 차트냐 이거예요. 역배열로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예. 역배열 차트는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돼서 돌파해줘야지 이 매물대가 한 번에 쏟아지면은 바로 아래 16,000원까지 한 번에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돼야 된다. 근데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죠. 정배열에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매물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모나미 단발적인 이슈인데 강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거래량도 없었다가 한 번에 팡 날아가는데 뭐 이런 종목들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원전 관련 테마주들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 테마는 대선 테마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야권 후보자들이 원전을 가지고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원자력,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죠. 감사 원장이었는데 감사원장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자료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질타를 했기 때문에 뭐 야권의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원자력으로
공격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다리 스튜디오 흐름 좋네요. 자, 거래량이 오늘 지금 거래대금이 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이제 1조 2천억 조금 넘어가는데, 요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2만 8,200원 아래로 잡으면 되겠죠. 유통 물량 뭐 대충 계산해서 한 5만 주라 치면은 뭐 넉넉하게 10억 정도 물량인데, 이 하락장에 10억 수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근데 그러다가 놓친 게 솔레임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러다가 놓친 게 솔레임이지 않습니까? 어제 솔레임도 거래량 없어가지고 이거 돌파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 거래량 1100만 주 나왔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배 아팠어요, 솔로앱 때문에. 그래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도 거래량 돌파한다는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흐름 나쁘지 않네요. 네. 자, 거래량 실려가는 것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워낙 이쁜 차트니까. 자,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포인트가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자, 어제 상승했던 신일전자, 파세코 이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원자력 관련 테마주가 이제 최종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은 배에 힘주고 홀딩하세요. 배에 힘주고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한신기계, 뭐 우진이 뭐 초급등하네. 원자력 관련 테마주로 시우 메디칼 10% 이상 상승 종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경영권 분쟁으로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 상승이 나오고,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자연에서 또다시 서킷이 갔네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야 돼요. 사실은 알차라가 우리는 보유하고 있죠. 알차라가 뭐 한 10%대, 그때 13%대 단절 매수하고 10%대 보유하고 있는데, 야, 알차라가 이 자이언트 때 반만이라도 갔으면은 좀 좋을 텐데,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알차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알차라도 화이팅. 알차라도 힘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좋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장전 시장에 말씀드렸죠. 추매하는 날이다. 오늘은 기존의 종목들이 방향성을 좋게 가지고 가면은 추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거래량 좀 실려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 제 기준으로는 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거래 대금을 돌파를 할 때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거래 대금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우진이 이제 오늘 원자력 대장주고, 자, 우리는 이제 보선파워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는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선파워대는 거래량만 봐주면은 한번 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식을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팁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매매 팁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매매 팁. 자, 최근 한 달이죠. 20거래일이죠. 그래서 20거래일 말고 20거래일 동안에 상한가나 20% 이상 급등 으로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상한가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오케이, 알차라 급등. 죄송합니다.
자, 다시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 20거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에 상한가나 플러스 20%나 급등한 종목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한가는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주식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다. 세력이 있는 주식이다. 흔히 가는 놈이 계속 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간다. 세력도 했던 종목으로 하기 편합니다. 정말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작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협업도 필요하고, 그래 협업도 필요한데, 그런 걸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한 걸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간 종목들이 계속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상한가는 갔는데 막 거래량 막 200만 주 미만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설거지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동반되는 주식, 그 물량을 소화해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짜 개잡주 막 대주주 지분 5% 이렇게 있는 주식은 한번 하방 압력 받으면은 답이 없게 떨어집니다. 정말 답이 없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응도 안 돼요. 대응도 안 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좀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하신다면은 항상 이제 3개 정도는 꼭 생각하시고, 뭐 플러스 여기서 더하면 좋은 게,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죠. 항상 추매를 염두해라. 항상 추매를, 모든 주식은 사실은 추매와 존버가 적절하게 섞였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만은 굉장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추매를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3분할은 기본적으로 까여 가셔야 돼요. 까여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데, 뭐 내가 주식 사자마자 오른다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테마주를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 4가지를 꼭 지키시면은, 5가지. 정말 마지막으로, 자, 테마주는 재료가 소멸할 때까지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보지 않을 거면 아예 사지를 마라. 자, 일례로 제가 TCC 스틸, 신성델타테크, TCC 스틸 이 두 종목을 제가 예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걸로 추천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종목 관련주니까 모아가세요. TCC 스틸, 신성델타테크. 자, 그러면 재료 소멸이 언제입니까? 상장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는 봐야지. 대박인지 아닌지. 그거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테마주를 하면서 단기적인 추세만 보면은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테마주를 하는데 재료도 안 보고 단기 추세만 본다? 예끼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테마에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테마를 매매하세요. 그거 아니면 우량주나 기술 우량주나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멘탈을 관리하시기 편할 겁니다. 테마주 자체부터가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뭐 알체라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에 2분기 전만 가더라도 4월달만 하더라도 지금 4월부터 한 달 동안 떨어졌던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 여러분들 뭐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있겠습니까?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테슬라를 지금 사라고 해도 옛날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테슬라 못 사요. 테슬라가 변동폭이 얼마나 심한데. 이해하셨나요?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애플도 변동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애플도 변동폭이 얼마나 심했는데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기계 가져가서 재료 소멸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술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주식 하나 사면은 그냥 사놓고 안 봅니다. 올라갈 때까지 목표가 잡아두고 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주식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존버하고 추매하면은 웬만하면은 수익을 본다. 기간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환율이 미쳐버렸네요. 환율이 환율이 지금 뭐 1150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자, 환율이 돌파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비중이 큰 주식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실 필요가 있다. 최근 트렌드가 이 주식을 모르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분 많기도 하지만은 조금 길게 못 보게 하는 트렌드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좀 공포를 많이 주는 시장이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떨어지면 추매하고 모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시장이 지금 시장이 공포를 줄 때는 확실하게 줍니다. 공포를 줄 때는 확실하게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은 뭡니까? 오히려 좋아 하고 사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무서워서 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손절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버린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포트폴리오 마구잡이를 늘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늘리지 마세요. 포트폴리오는 많을수록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냥 한 종목 관리하기도 힘든데 뭐 종목이 뭐 5개까지는 오케이. 5개까지 해야지 좀 재밌기도 하고 공부도 되고. 근데 5개 이상 늘어난다 개인 투자자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추세도 많이 봐야 되고 만약에 5종목 예를 들겠습니까? 5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은 섹터를 나눠서 사겠죠. 제약바이오 하나 사고 뭐 기술주 하나 사고 2차전지 하나 사고 뭐 자율주행 산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하나 산다든가 뭐 메타버스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를 하루하루 체크하기도 타이트한데 이게 종목이 5개 이상 늘어나면은 감당이 안 돼.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장경시장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시장 파악하고 뉴욕 증시 보고 업종들 책 섹터 파악한 다음에 주식 올려드리는데 취합해서 그게 안 된다면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넥사이언스는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신다면은 포트폴리오를 무작정 확장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모아가는 게 최고란 말이죠. 자, 우진 초급등 나옵니다. 오늘은 이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이 어떤 게 대장인지 몰라요. 대장이 계속 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진이 대장주로 간다. 우리는 보선 파악대 가지고 있다. 힘내! 우리는 보선 파악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내가 정말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냥 제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질 때를 오히려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떨어지면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다음 월급 때 어느 정도 넣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지. 왜냐면은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하실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식 하실 때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목표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 할 때는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다. 목표가가 중요하다. 자, 오늘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굉장히 크게 상승폭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예상했죠.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꾸준히 모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예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일진파워와 보성파워택을 저울질을 하다가 보성파워택을 추천했는데 일진이 정말 세네요. 또 열받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열받는 상황이 있는데 같은 섹터니까 빨리 보성파워텍도 좀 크게 상승폭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다 급등 나옵니다. 오늘 장전시장에 잡아드렸죠. 오늘 나쁘지 않네요, 흐름이. 오늘 저는 예상했습니다. 추매 타이밍이다. 시장이 반등합니다. 역시나 추매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또 이제 확산 이슈가 나오는데 유니온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차트가 빡세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래 올리려면 이 물량 다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면은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는 많이 힘든 구간대다. 매물대가 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매물대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 그냥 여기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을 뚫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벽을 치고 공격을 해야죠. 위로 돌파하고 싶으면은 계속 뚫어야 되는데 위에 벽이 두꺼울수록 뚫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매물대가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물대의 두께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벽을 밟고 있으니까 점프하기가 쉽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잡아들었던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리밸런싱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좀 오늘 탄력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연목표율이 얼마입니까? 연목표 20에서 30% 잡고 있죠. 다시 25%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1위 1위 없다. 1위 1위 없다. 이 연목표라는 게 정말 주식을 하나 잘 모아서 잘 모아가던 주식이 정말 탄력을 받아서 한 달 만에 달성할 수도 있고 몇 달 만에 달성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연으로 잡게 된다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1년에 30%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미친 집값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거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맞아들어서 시장이 장전시장에서 했던 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전시장에서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딱히 크게 드릴 말씀은 없다. 가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종목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주도주는 정해서 갑니다. 사실은 종목을 안 드리면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불만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모아가는 거는 모아가고, 짧게 치는 건 치면서 대응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오늘처럼 두 개를 드린다 하더라도 치면 돼요. 비중을 우리가 실어가는 종목 같은 건 알체라랑 보선파워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 실어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고, 그런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짧게 치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주식들 위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한다거나 보유 종목이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 뭐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맞춰드리고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는 지금 보선 파워텍 알체라 지금 비중 뭐 10에서 15%까지 모아갔죠. 두세 번 추매했으니까. 그래서 주도주는 보선 파워 두 개다 모아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자력 뭐 전력 뭐 ESC, ESS 알차 같은 거는 메타버스, 네이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주식은 두 개고 나머지는 모아가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은 예전에 한 주식 이런 거 전부 다 비중이 낮게 다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잘라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비중을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추매를 하면 됩니다. 추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원자력 관련 테마주는 오늘 초강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이제 지칩니다. 이제는 지치는 상황이 오고 있으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주도주를 두 개이기 때문에 뭐 모아가실 분들은 빨리 더 모아가자. 알체라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5만원이죠 5만원이고 보선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신고가 일단은 뚫는 거 보기로 했죠. 6,010원 6,090원이죠 목표가가. 6,090원 정도가 이제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두 개고 나머지 업종들은 섹터, 테마 파악하거나 수급 단기적으로 들어올 때 짧게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차는 32%고 네. 아, 7,000원 잡았었죠. 7,000원. 네, 7,000원 구간대 잡고 갔었죠. 17%.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잡고 지금 주도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가 두 개인데 이제 이 정도 목표가를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네요.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게 지금 100만 주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장이 회복을 하면서 수급이 이제 과대납폭주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로 많이 쏠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력 관련 테마주로 많이 쏠리고 있죠. 메타버스랑 원자력 관련 테마주로 현재 주도주가 많이 쏠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넥스사이언스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TG 스틸도 또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까지 홀딩 사시면 될 것 같고, 와, 왈체라! 서킷!
스윙주로 정말 크게 먹으면은 단타 못 쳐요. 재미없어서. 예, 단타 뭐 쳐봤자 수익도 안 나오는데 스윙주가 최고입니다. 모아가서 크게 먹자. 남은 시간 뭐 공부하고 같이 수다 떨고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이 뭐 초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세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올라갔던 뭐 박세 바이오 시장 뭐 이건 제로 소멸로 끝나버렸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 좋은 종목들 네, 이것도 전체 테마주고 오늘 안 빠지고 오늘 완벽하게 오늘은 이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로 시간 이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지만 자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시장이 하락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추맥 타이밍이다. 폭락이 나오기는 오히려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 같은 건 조금만 더 양봉전환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드릴 말씀은 장정 시황을 좀 잘 챙겨보자. 오히려 좋아. 라고 말씀을 그냥 똑같은 재료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가 아님에도 하락이 나온 시장에서는 추매를 하면서 대응을 해가시는 게 가장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알차례 이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 기대하면서 오늘 오전장 리딩은 아니죠. 오전장 랜덤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